안녕하세요, 민시파파입니다. 이번 주는 본업이 바쁘고 저녁 시간에 미팅이 많아서 따로 알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 12시 40분, 오늘도 저음으로 녹음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듣기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까지 캠핑장 장박을 끊어두어서 주말마다 캠핑을 가는데 그동안 찍어둔 영상이 없어서 업로드를 못해 어쩌나 하고 있던 찰나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 픽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녀석이 햄버거를 이 시간에 먹고 싶다고 알바를 부려먹네요. 덕분에 영상도 찍을 겸 배달 영상은 아니지만 단 한 건의 배달을 하러 출발합니다. 오늘은 좀 잔잔한 분위기이니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공장 한켠 창고방을 내주어 거기서 살았던 것, 그리고 날 낳아준 어머니께서 날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 7살 때쯤 아버지와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아버지 자전거 바퀴에 팔꿈치가 끼면서 뼈가 다 으스러진 것, 아마도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그 전의 기억이 단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그 단 하나의 기억은 어머니께서 절 버리기 전 유원지 같은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서 놀아주신 것, 그리고 집에 오던 택시에서 택시 기사님에게 아빠라고 해보라고 한 것 말고는 7살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 뒤로 자전거 사고가 있었고 약 2달간, 한두 달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냈고, 그렇게 그전 기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었고, 중간에 8살 되기 조금 전에 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기 시긴 했지만 할머니한테 도망가서 엄마가 무섭다고 이런 기억이 있네요. 그로부터 약 1년, 2년 후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엄한 분이셔서 잘못한 것에 대해 엄격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8살쯤 한 번은 제가 말을 안 들어 어머니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그렇게 혼난 날 엎드려 자고 있는데 고모들이 집에 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어머니와 고모들이 싸우고 있었고, 왜 애를 저렇게까지 때리냐면서 애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매를 들진 않았지만 혼날 것이 있으면 모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퇴근하면 저를 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가 늦게 왔고 저는 20살이 되어서부터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담배와 술을 배웠고 대학교 마치고 매일 술에 쩔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런 답답한 집에는 못 살겠다며 따로 살게 원룸 하나만 구해달라 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당했고
스스로 알바해서 살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엔 이삿짐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제 사정을 들으신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기숙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고, 낯설음과 기대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검을 받았지만 당시에 4급 3개 판정으로 군대도 면제가 되었고, 대학 졸업 후에 친구 소개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은 AS 현장 기사였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리해 주니까 매번 색다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계통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 월급이 항상 제자리였기에 약 한 1년 사이에 3번 정도 옮기면서 몸값 불리기를 하여서 25달쯤 월급이 약 25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돈을 모을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6살쯤 돼서 아는 형님이 제 능력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가진 돈을 모두 긁어 모아서 매장을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생각만큼의 수익이 벌리지 않았고 사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접기로 마음을 먹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제대로 된 직장부터 좀 알아보자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나이 30이 다 돼가는 제가 갈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 AS 기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지방 근무를 지원 요청받아 지방 쪽 센터로 이동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과 다른 조건을 말하며 숙소 지원도 나중엔 저보고 내라고 하는 등 급할 때 가서 처리할 때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 하는 말이 달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자 동종업계에서 같이 일하던 형님이 본인이 따로 하나 차렸다고 외주업체로 같이 일해보자 해서 약 2달 정도 같이 해보고 이사하기로 결정해서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첫째 임신 중이었는데 제가 제대로 벌지를 못해 와이프가 임신한 걸 숨기고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벌이도 약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며 지방일에도 같이 지내자고 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약 2달 정도 후에 갑자기 담당 구역을 바꿔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상한 오지상관을 주며 일을 하라고 했고, 월급도 200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형님인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막 첫째가 나왔는데 저렇게 말하는 건 결국 떠나달라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기업 모집 공고들을 훑어보았고, 마침 제 전공과 맞는 대기업 모집 공고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사실 붙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더 이상 이런 앞뒤 없는 소기업에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에 생각 없이 접수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하고 있고 있던 몇 주 후 채용 공고에 합격했다면서 인적성 시험을 보러 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와이프랑 손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는 기회라네. 그렇게 인적성 시험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뭔가 많이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가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최종 시험과 면접까지 본 뒤에 조용히 최종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 발표가 거의 한 2주였나? 하필 또 발표 날이 제 수술이어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합격 여부 좀 보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선생님한테 시간 좀 미뤄달라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조용히 수술실로 끌려갔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 비염 수술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수술하고 나오니까 와이프가 울면서 오빠 합격이래 하는데 마취도 덜 풀려서 얼얼한데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며 승진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든 후에는 왜 조금 더 이런 회사를 갈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 당시에는 그 일에 만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보면 배달이 직장보다 좋다, 더 번다, 왜 안 해?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만 본다면 배달계에서도 상위 1%들은 1000만원 이상씩 번다고들 하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1000만원씩 버는 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보다 나는 직장 사람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좋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배달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콜이 없어도 스트레스, 콜이 많아도 스트레스. 일대 같은 경우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 또 지사장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배달 거지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번 날라오는 상품권 뭐 이런 것들. 배달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항상 긴장하는 상황 때문에 결리는 어깨와 허리. 단순히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달려 물건 픽업해서 띡 가져다주고 오면 끝이 아닙니다. 피크 시간에 밀리면 자기 거부터 가져다 주라고 매번 짜증내는 음식점 사장님들. 한 번은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스시집인데 알바분이 두 군데 질 주면서 한 곳이 두 봉지, 다른 곳은 한 봉지 각각 양손에 이렇게 들고 나눠주셔서 저도 그대로 나누어서 배달을 했습니다. 주신 대로. 근데 알바분이 그걸 반대로 주신 거였고, 그래서 배달도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 크레임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다
다짜고짜 그 스시집 사장님이 전화와서 배달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막 욕도 문제야, 막 쌍욕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진짜 막 XX 막 이러면서. 센터 지사장한테도 말했는데 그 집에 콜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둥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배달 기사인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차라리 회사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회사마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수평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찌가는 상황은 서로 대화로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심하면 감사팀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대기업을 가기 전 현장 AS 기사를 한 것도 편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달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의 턱이 낮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누구나 한다는 말이 됩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 직장 때려치고 배달합니다, 이런 영상도 있던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 판단하에 옮기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배달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뉴스 기사처럼 그렇게만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서나 상위 1%가 있듯이 배달계도 상위 1%들이 월 1000씩 벌어가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다 1000씩 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월급을 계속 보장을 받지만 배달은 시즌에 따라서 월벌이가 정말 다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비수기엔 상위 1% 그분들도 힘듭니다. 성수기 때는 내가 힘듭니다. 비 오고 눈 오고 겁나 덥고 겁나 춥고 이런 날이 성수기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특수로 뉴스 기사에 뭐 얼천 번다, 일주일에 뭐 200, 300 번다 이런 뉴스들 보고 진입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그렇게 벌었을까요? 그리고 배달은 꾸준히 해야 답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제 주변 배달하시는 분들도 나오기까지 망설이는 게 되게 일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오늘은 술 먹고 뭐 그래서 빠지고 그러면 월급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 그 상사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이기고 견디는 게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기 때문에 배달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모두의 생각은 다르니까 제 의견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배달은 본업을 갖고 부업 정도로만 하시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전업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장 때려치고 할 정도의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배달해 줄수 있지 새끼야. 니네가 배달시켜놓고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